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입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설레는 명절일지 몰라도 수해 피해를 입은 평북, 자강도, 양강도 사람들에겐 참 슬픈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올해 추석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껴서 쭉 이어놓으면 노는 날이 닷새나 됩니다. 이런 추석엔 인천공항에 가면 해외에 쉬려 가는 사람으로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우스갯소리로 추석에 조상 잘 만나 진짜 조상덕을 본 사람들은 제사 안 하고 인천공항에 가고 조상덕을 하나도 못 본 사람들이 집에서 지짐이 붙이고 음식상에 절을 하고는 집에 와서 아내랑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조상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 잘 사는 집은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은 국내에 남아 꼼짝없이 제사를 지낸다는 말인데, 물론 일반화하긴 어려운 말입니다. 돈 많다고 다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해외여행 갈 수 없는 사람도 매우 적으니 말입니다. 남쪽에 와보니 추석 연휴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살다 보니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이야 추석이 와도 하루 쉬고 멀리 갈 형편이 못 되니 산소도 주변에 쓰고 산소에 가도 당일 갔다 오는 게 고작이죠. 그런데 남쪽은 도로도 좋고 차도 집집마다 있으니 추석이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서울과 경기권에 2천만 명 이상 사는데 이들이 경상도, 전라도의 고향으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고 일가 친척이 모여 제사를 하면서 모처럼 온 가족, 친척이 모이는 때가 추석입니다. 모두들 이동하다 보니 추석날에는 기차표 예매하기도 어렵고 고속도로 나가면 차가 꽉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려면 평소에 한나절이면 가지만 추석 때는 아침 일찍 나가야 밤에 도착하기 일쑤입니다. 남자들은 도로에서 운전하느라 고생하고 며느리들은 또 내려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니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그래도 이건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샌 산소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마 한국 사람들도 다 도로에 쏟아지면 차들이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이런 풍경이 남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와 일본, 중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음력설 추석 연휴를 크게 보냅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유교권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모여 앉아 조상에게 제사하고 차례상을 지내고 하는 습관은 유교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례상 흔적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 즉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공중 무덤에 가면 차례상 벽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설과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는 풍속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3세기경에 가야, 변안, 진안 이런 곳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이 나옵니다. 유교와 차례상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는 북에 있을 때 음력설이나 추석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배웠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와 보고서야 이것이 아시아 유교권 고유의 명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각국에서 유교 문화가 쇠퇴하고 사라지면서 추석 풍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기독교인들과 천주교 신자들은 차례상을 놓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숫자가 한국은 인구의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급속히 퍼진 것도 제사하기가 싫은 사람이 많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선을 볼 때도 여성들이 상대가 장남인지 제사를 지내는 집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 장남이면 결혼하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릴 재료만 많다면 그깟 음식 만드는 게 뭐가 문제야? 먹을 것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집이 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긴 늘 고기나 음식이 넘쳐나니 다 먹지도 못할 것을 굳이 그렇게 만드느라 고생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점점 추석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몇 세대만 지나면 추석 풍경이 확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쪽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추석 풍경이 확 달라지는데 북한은 김정일 때문에 추석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김정일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도시 주변 산에 묘지만 가득하다며 무조건 화장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아마 2002년이었을 겁니다. 평양에선 2004년부터 실시됐는데 봉분을 깎아 15cm 높이 이하로 만들고 묘비는 세우지 말고 눕혀놓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그래서 북한에선 묘지를 깎느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함경북도에선 코로나 시작된 즈음에야 묘지를 깎느라 법석인다고 합니다. 그 지시가 하달된 지 벌써 18년째가 됐는데 농촌은 땅도 많고 산에 그나마 나무라도 있으니 지켜지지 않다가 김정일이 죽고도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당의 방침이라며 묘지를 낮추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황해도에선 지금 거꾸로 묘지를 다시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황해도는 벌방지대라 묘지들이 빤히 보이니 김정일이 봉분을 낮추라고 할 때 다 깎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죽고 10년이 넘고 이제는 단속도 느슨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님 묘를 15cm로 만들 수 있냐 하면서 추석이나 한식이 올라가서 다시 묘지에 흙을 씌우는 겁니다. 황해도에서는 묘지를 원상 복구하는 바람이 부는데 함경도에서는 이제야 묘지를 낮추라 난리를 치니 뭐 손바닥만한 땅에서 김정일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셈이죠. 하긴 맨날 무슨 방침이라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내려오니 아래 사람들이 언제 묘지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있을까요? 김정일 살아있을 땐 또 화장을 장려하라고 하면서 사람들 내몰았죠. 대도시에는 화장터들이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돈 몇십만 원과 기름 15리터 내면 화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에서는 완전 엉터리죠. 화장터 사람들이 시신을 불태울 때 기름이 드니 시신 10구가 들어오면 세 것만 태우고 유골함 10개 나누어 담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과 돈은 자기들이 챙기고 화장하지 않은 시신은 몰래 산에 묻어버리는 그런 비리들이 벌어지죠. 그것도 모르고 유족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유골을 조상 유골인 줄 알고 받아선 산이나 강에 가서 뿌리고 제사를 합니다. 한국 같으면 중형을 받을 범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보곤 화장을 하라고 강제로 시키고는 김씨 족속은 정작 죽어 미라가 돼 으리으리한 궁정 꾸려놓고 누워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왜 김일성, 김정일은 화장 안 합니까? 만민평등의 사회를 만든다고 하고선 다른 나라 왕족들도 참아하지 못하는 짓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묘 하나만 봐도 북한이 왕조사회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인민들이 그 만민평등을 손으로 직접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김씨 일가를 다 화장해버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을 높이 15cm로 확 밀어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